안녕하세요. 수길쌤 길정균입니다. 오늘은요, 파이썬 독학 6일차인데요. 제가 for문하고 뭐 if문, 그 다음에 while 반복문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거 요점 정리한 영상이니까요. 잘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변수 할당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튜토리얼을 파이썬 홈페이지에 있는 튜토리얼을 따라가다 보니까 변수 할당 방법이 새로운 게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변수 할당 방법은 C 언어나 다른 데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데요. 변수를 순서대로 써놓고 등호를 쓴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리터럴을 순서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 B, C, A, B, C라고 해놓고요. 등호를 이렇게 한 다음에 1, 2, 3 이렇게 해주시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A를 확인하면 1이 들어가 있고요. B를 확인하면 2가 들어가 있고요. C를 확인하면 3이 들어가 있어요. 숫자뿐만이 아니라 문자열도 되거든요. 그래서 E하고 F 이렇게 해놓고요. 두 개만. 하나는 1.23 이렇게 하고 컴마 찍어주고 하나는 수길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수 할당하는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C 언어 사용할 때는 항상 자료형을 앞에다가 먼저 붙여줬었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파이썬은 모든 걸 다 객체로 관리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자동으로 분류되는 것 때문에 제가 의도하지 않은 분류가 되면은 좀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변수를 선언하고 리터럴을 할당하는 요 상황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편한 방법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if문인데요. 여기서부터는 그 줄을 여러 개 쳐야 되니까 여기 IDL에서 요 커서가 있는 요 상태에서 쉘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파일을 하나 그 편집기에서 실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파일에서 new 파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ew 파일 해서 창이 하나 열리면요. 여기서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일종의 하이라이트 기능이 돼요. 그래서 탭이라든가 그 다음에 열린 괄호, 닫힌 괄호 이런 게 다 되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A에다가 100을 집어넣고요. B에다가는 10을 집어넣고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조건 분기라고 해서 참일 때 실행할 거와 거짓일 때 실행할 거 이렇게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라면 하고서 맨 끝에 콜론을 꼭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조건이 맞을 때 얘를 실행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면 콜론하고 엔터 치는 순간 바로 그 밑에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들여쓰기는 블럭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지금 if 블럭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프린트 a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출력하기 위해서 if문에서는 else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else 이렇게 해주고 역시 콜론을 써주시고요. print b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필요한 거를 다 쳤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행하려면 저장을 해야 되니까요. 제가 연습 파일을 그냥 001이라고 저장을 해놓고 자,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네, 100이 출력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제가 A가 B보다 크면 A를 출력하고 반대의 경우에 B를 출력해라 했으니까 이번에는 B를 1000으로 바꿔볼게요. 역시 저장을 해놓고 F5를 눌러서 실행해보면 B가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조건 분기를 하는데 이거를 좀 복잡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학점 매기기 같은 거 할 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쉬워서 저는 이거 문장을 이렇게 보고 나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수가 89점이라고 이렇게 해보고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if문을 이렇게 쓸 때에는 상위부터 아래로 이렇게 잘라가거든요. 그래서 a가 90보다 크게 되면 프린트 a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elif a가 80보다 크게 되면 프린트 b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elif a가 70보다 크게 되면 프린트 c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elif a가 60보다 크게 되면 프린트 d를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else 가슴 아프지만 폴트 F.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일단 저장을 하고요. 지금 89점이니까 B가 나와야 되겠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B가 나오죠. 자, 만약에 점수를 가슴 아프지만 45점으로 바꿔놓고 실행을 해보면 F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if문을 사용을 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조건에 따라서 분기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중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적용해야 될 때는 if문하고 같이 이제 elif와 else를 이렇게 같이 사용해 주시면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맞춰서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while 반복문입니다. while 반복문은요, 다른 언어에서도 똑같이 있죠. C 언어에서도 있었고, 뭐, 제가 자바에서도 있었거든요. 자, while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while 이렇게 써주시고, 한 칸 띄워주신 다음에 여기에다 조건을 써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튜토리얼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튜토리얼에서는 예제로 피보나치 수열을 이렇게 예제로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피보나치 수열을 10개를 출력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요. 단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 튜토리얼에는 프린트문에 여러 가지 조건까지 붙여서 했었는데 저는 그거는 안 하려고요. 어차피 제가 이 튜토리얼 메뉴를 보니까 프린트문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프린트문은 문자만 출력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변수를 지정을 할게요. A하고 B에다가요, 0하고 1을 넣을 거예요. 0하고 1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10이 될 때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while 해주고 A가 10보다 작은 동안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에 들어가는 거에서 이게 중요한데요. while이라는 반복문에 반복이 되는 동안 누가 얼만큼 반복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콜론을 써요. 그러니까 콜론을 쓰는 게 일종의 이 밑에 있는 것들은 while이라는 조건이 맞을 때에만 되는 거야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콜론을 써주시면 이 커서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된 거를 알 수 있고요. 제가 앞에 공부했던 내용 올린 거에서 보시면은 파이썬에서는 이 공백을 가지고 블럭을 구별을 하기 때문에 공백이 이렇게 띄어진 상태가 되면 여기는 while이라는 조건에 영향을 받는 블럭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A를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A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 엔터를 그냥 쳐주면 블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밑으로 그냥 내려가요. C 언어에서처럼 굳이 세미콜론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아도. 그런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거를 만드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A, B 이렇게 해주고요. A하고 B에 각각 들어갈 거를 A 자리에다가는 B를 넣어주고요. B 자리에다가는 A 더하기 B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연산을 한 줄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엔터를 두 번 쳐주시면 이 공백인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면 이 루프가 끝났다라고 인식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보나치 수열이 출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문에 대해서 볼 건데요. 포문은 여기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포문은
for라는 for이라는 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얼마만큼을 반복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in 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떤 객체나 아니면 리스트나 이런 거를 갖다가 붙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파이썬의 포문을 제가 여기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은 제가 os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변수에다가 리스트 객체를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리눅스, 윈도우즈, 안드로이드, 맥OS, iOS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놨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포문을 이렇게 돌리면은요, 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OS라는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요소 하나하나를 이 W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요소 하나하나가 첫 바퀴 돌을 때는 리눅스고, 두 번째 바퀴 돌을 때는 윈도우즈고, 세 번째 바퀴 돌을 때는 안드로이드, 네 번째 바퀴에서 맥OS, 그 다음 바퀴에서 iO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W가 반복문이 반복될 때마다 앞에서부터 한 개씩 뒤로 넘어가면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작성해 놓은 거를 실행을 해보면은요. 네, 여기 보시면은 순서대로 리눅스가 출력되고 윈도우즈, 안드로이드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포문이 실행이 됐을 때에는 이 W가 제가 출력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 문자열의 길이로 해놓았더니 문자열이 57753 이렇게 해서 출력된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포문의 가장 기본은요. for 하고서 이 사용될 인덱스 변수가 들어가고요. 그 뒤에 in 한 다음에 누구를 갖다 사용할 것인가를 OS에다가 지금 OS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레인지문을 좀 알아볼 건데요. 레인지문은 일종의 시퀀스를 만들어주는 구문인데요. 방금 전에 저희는 제가 보여드린 그 부분에서는 위에 있는 저 OS라는 변수가 리스트를 갖고 있어서 그 리스트를 이렇게 출력하는 거를 저 리스트 자체를 갖다가 시퀀스 객체로 집어넣어놔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요번에는 인덱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인덱스 해주고 in하고 요 뒤에다가 range 하고서 제가 지금 그 os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저 리스트에는 요소가 5개가 있으니까요. 5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번에는 print index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붙여서 OS에 여기에다가 인덱스라고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숫자와 그 다음에 OS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요소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0번일 때 리눅스, 1번일 때 윈도우즈, 인덱스가 2번일 때 안드로이드 이런 식으로 출력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range라는 기능이 이 파이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문서에서 확인을 해보면 어떤 일련의 숫자를 만들어 주는데 실제로 이렇게 시퀀스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만들어서 리턴만 해주고 그러고 나서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실제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원래는 여기다가 range 하고서 5 이렇게 쳐 넣으면 0, 1, 2, 3, 4가 출력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쳐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력이 되거든요. range문은요. 실제로는 리스트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리스트에 있는 것처럼 시퀀스를 만들어 주기는 하죠. 그래서 메모리를 아낄 수 있다라고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파이썬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레인지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제가 방금 전에 몇 개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I 하고서 in range 5 이렇게 하고서요. print I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for 하고서 요번에도 I in range 하고 이거를 만들 때 지금 화면에 그 설명창처럼 이렇게 팝업으로 뜬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과 끝과 그 간격을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에서 시작을 해서 10보다 작은 동안 하되
3칸씩 건너뛰어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프린트 I 이렇게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과 끝만 지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for I in range 하고서 0, 10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프린트 I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처음에는 0, 1, 2, 3, 4 이렇게 해서 5만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한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5개의 숫자를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됐던 리스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서 0, 1, 2, 3, 4 이렇게 5개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2, 5, 8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그래서 2에서 시작해서 10보다 작은 동안 3씩 건너뛰어서 만들어라 했더니 2, 5, 8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2, 5, 8하고서 3이 더 더해지면 11이 되니까 그래서 안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0에서부터 10개, 10까지 이제 그 만들어라 이렇게 10보다 작은 것까지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파이썬에서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면서 계속 느낀 게 일정한 규칙성이 있어요. 앞에 거는 포함하고 뒤에 숫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슬라이스 규칙이 계속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문에서 레인지를 사용을 하면 숫자의 스텝이나 아니면 시작과 끝을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 문하고 컨티뉴 문인데요. 컨티뉴 문을 먼저 볼게요.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컨티뉴 문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C 언어에서 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튜토리얼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루프에서 컨티뉴 문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실행하지 않고 루프를 반복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가 있으면 꼭 한번 제 머릿속에 있는 코드를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코드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제 바깥쪽 루프에서 1에서 5까지 진행을 하되 B는 1에서 A까지 진행을 하게 해놓고요. 만약에 나누어 떨어지면 이 밑에 있는 A는 얼마고 B는 얼마다를 실행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루프를 이제 돌아라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한 결과가 요 오른쪽에 있는 요건데요. 1, 2, 3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은 1로도 나눠 떨어지고 뭐 4, 2일 때도 B가 1하고 2일 테니까 그대로 나눠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A가 3이 됐을 경우에는 2로는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컨티뉴가 되지 않고 프린트문이 실행이 돼서 A가 3일 때 B가 2였어요가 출력이 된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4일 때에도 그 바깥쪽 루프가 4일 때에 안쪽 루프에서 A는 4니까 1하고 2로 나눠 떨어지고 4로도 나눠 떨어지는데 3으로는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숫자를 이렇게 출력한 이런 경우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컨티뉴문은 어떤 그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컨티뉴문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실행하지 않고 현재 루프를 반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브레이크문인데요. 브레이크문을 말씀드리면서 엘스문도 같이 할 거예요. 일단은 브레이크문은요. 어떤 이 브레이크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루프에서 그 브레이크문 있는 곳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이중 루프로 2에서부터 10까지 진행하고 여기서는 2에서부터 A까지 진행하게 A-1까지 진행하게 해 놓은 다음에 여기에 브레이크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가 Q로 나눠 떨어지면 소수 아님을 출력하고 바로 루프를 빠져나가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 있는 요 프린트가 또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브레이크 문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요. 사실은 연산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가 8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바깥에 있는 A가 8이 되면은 요 안쪽 루프로 들어오면 2에서부터 8까지니까 연산을 6번을 해야 되잖아요. 나누어서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연산을 6번을 해야 되는데
2에서 바로 나누어 떨어지면 소수인지를 판별할 때에는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이 루프가 돌 필요가 없죠. 그래서 브레이크 문을 해주면 컴퓨터의 자원을 활용하기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 문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프린트 요거 A는 소수 요게 출력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 문은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출력된 거를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2는 소수, 3은 소수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4를 보면 4는 소수 아님 해놓고 4는 소수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나눠 떨어져서 이게 인쇄가 됐는데 밖에 나와서 이것도 인쇄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코드에는 문제가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else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else는요. if문의 else가 아니에요. 요 위에 있는 이 포문의 else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포문이 루프를 완전히 끝내게 되면 저 브레이크 문으로 분기가 되는 게 아니라 루프를 완전히 끝내게 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얘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지금 코드를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네, 4는 소수 아님 하고서 4는 소수 이게 출력이 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브레이크 문으로 빠져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실행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매우 특이하게 if 문에만 있을 줄 알았던 else가 포문에도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패스인데요. 패스 구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코드를 만들다가 아직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집어넣을 자리에다가 여기는 실행하지 말고 통과해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패스를 집어넣는데요. 무한 루프에다가 이렇게 패스를 집어넣어 놓으면은 패스가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가 돼서요. 컨트롤 C를 누를 때까지 계속 실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해봐가지고 이렇게 그,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예, 패스가 실행돼가지고 키보드가 컨트롤 C가 누를 때까지 실행이 됐다라는 의미로 여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시 한번 해보면 실행이 돼서 보시면은 커서가 안 뜨고 있죠. 지금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C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멈추는. 그래서 패스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할 때 자동으로 무시가 되는 코드예요. 자동으로 무시되는 코드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집어넣어야 된다고 튜토리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혹은 다른 영상 네, 더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길쌤, 길정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